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67%까지 하락했고 지금 월요일 장 시작 전인데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인데 일본은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폭의 하락이 1990년도 때를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정말 가파르게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가파르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이라도 긴급회의를 해서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FOMC 이후로 불과 3일밖에 안 지났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FOMC에서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까지 일촉즉발입니다. 빠르면 월요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은 금리 인상할 때도 늦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늦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이 되고 뒤늦게나마 금리를 50bp, 빅스텝을 강행하면서 경제 그리고 증시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너무 느리게 해서 50bp씩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FOMC까지 약 1개월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요. 지금 채권 시장은 연준이 올해 125bp, 약 25bp 금리 인하를 6번 할 거라고 가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89%, 약 거의 100%까지 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도 하루 만에 15%가량 떨어지면서 1990년 이후로 처음 이 정도의 큰 하락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도 있지만 일본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약 2번이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고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나간 상황이죠.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엔화를 사서 미국 증시나 다른 데 투자하는 걸 보고 말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AI 회사들,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 등등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디레버리징 효과가 났는데 일본 금리가 저렴한 상태에서 매수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레버리지를 해서 매수를 했던 거를 청산이 나고 있고요. 일본 대기업들이 하루 만에 약 1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막 미국의 빅텍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등의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AI에 투자해서 캐펙스, 자본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지출은 늘고 있고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산 회사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더 큰 하락을 부추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전쟁까지 발발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 마이너스 13, 유럽장 전부 2, 3% 떨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도 전부 10% 이상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번에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50%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빅텍들의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76.9 빌리언 달러의 기록적인 현금화를 크게 해놓은 상태고요. 거의 반려 주식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크게 팔고 애플도 50%나 매도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를 간단하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스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고요. 1990년대 그랬고 2000년도 때도 급격하게 고용시장 실업률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2008년도 경기 침체, 2020년 경기 침체, 그리고 이번에도 급격하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도 1988년에 역전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2000년도 크게 역전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2008년도 때 역전 후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2020년 역전 후 경기 침체, 이번에는 역전이 매우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2020년도 때보다 더 큰 강도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경기 침체 강도가 더 크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2020년도 때보다 더 큰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이라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리가 더 안 좋아지고 더 큰 경기 침체가 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특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이제 긴축을 푸는 상태입니다. 연방 기준금리인데 현재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지금 빠르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긴축을 풀고 난 뒤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연준에서는 작정하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장 열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장 시작하기 1시간 전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뉴스룸 그리고 속보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뉴스랑 속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